여러분, 2026년 주택시장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1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주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먼저 1년 전부터 주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왔었죠.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2026년 주택시장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 1월 21일 수요일 2시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 주제는요, 2026년 규제 속 틈새 시장 초기 재개발 지역을 선점하라. 왜 초기 재개발 지역을 들어가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재개발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도 초기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많이 안 드렸는데, 자, 이제 노골적으로 초기 재개발 지역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런 투자처를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은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또 나온다. 예, 또 나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공급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월 중순쯤 지금 발표할 거라고 발표 예정이라고. 원래 12월 달, 지난해 12월 달에 12월 말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늦어져서 1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자, 우리 6.27 대책,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대책이 6.27 대책이잖아요. 6월 27일 날 대책이 나왔죠. 그게 뭐예요? 수요를 억제하는 대출 규제가 나왔었죠. 6.27 대책에. 자, 대출 규제만 해서는 안 되니까 공급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급 대책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계속 지금 공급 대책 나오고 있지만 뚜렷하게 시장에서 별로 시큰둥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공급 대책을 좀 더 확실하게 물량까지, 공급 물량까지 세분화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 결국은 발표할 거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타켓으로 하는 대책, 공급 대책. 경기도권은 LH 주도로 신도시, 3기 신도시나 이런 데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은 공급할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휴 부지라든지 청사 부지, 옛날 낡은 청사 부지,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 등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휴 부지나 청사 부지, 낡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죠. 하지만 요 그린벨트는 이게 서울시랑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서울시랑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단체들에서 그린벨트 푸는 데서 결사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유휴부지나 청사부지 이런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몇천 가구가 공급이 된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서울의 공급이 과연 원활하게 될 것이냐, 여기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공급대책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과연 정부에서 기대하는 대로 집값이 안정이 될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판단하는 건 문정부의 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도 늘리지 않고요. 그리고 각종 억제 대책,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부터 팔 때 내는 양도세,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완전히 중과해서 이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꼼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지만 집값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값은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자, 그런 정책들이 그대로 나온다면 과연 신뢰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책 나오는 것들 다 문재인 정부 시즌2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강하게 규제를 했지만 집값이 올랐다. 이번에도 똑같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뭔가 정부에서는 다른 대책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책.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재건축을 할 때 가장 재건축의 그 대못이라고 얘기하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 같은 거를 풀어주겠다. 뭔가 정부에서 지난 정부는 완전히 틀리네. 정책이 이거 완전히 다른 정책이네. 이제 정말 정부에서 진짜로 하려고 하네. 뭔가 이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공급 대책이 효과적으로 나온다고 할 때 서로 공급 대책이 효과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이 공급 대책은요. 뭔 대책이에요? 중장기 대책이에요. 중장기 대책. 왜 그러냐면요. 지금 철거를 하고 땅을 파서 착공이라고 하죠. 땅을 파서 나중에 준공될 때까지 우리 보통 아파트 질 때 몇 년 걸려요? 지금 3년 6개월에서 4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더 늦어졌어요. 3년 6개월에서 4년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공급 부족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재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도 완화하고 양도세도 완화해서 빠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장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진행을 할까?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의문이죠.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요. 문재인 정부 때는 똑같습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 대출 규제, 강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대출 못 받으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대폭 감소하죠. 우리 11호 대책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감소했잖아요. 거래량. 감소를 했는데도 오르는 것들은 오르더라라는 거예요. 고가 주택 지역은요. 그래서 수요억제를 써서 매매 거래를 감소시켜서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 이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죠. 이게 문재인 정부 시즌2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어요? 더 강력한 정책들 내놨어도요. 거래량은 아주 폭발적으로 감소를 했지만 어떻게 해요? 집값은요. 계단식 상승을 했다. 이렇게 올라가다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올라가다 이런 계단식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시즌2, 정부에서 획기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시즌2로 갈 것은 기정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안 나온 거는 세금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세금에 관한 거. 우리 다 겪어봤지만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그리고 보유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수요 억제책밖에 지금 내놓을 게 없어요. 세금 대책밖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나오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요? 6.3 지방선거 이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6월 3일 이전에 이런 세금 정책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 여파가 상당히 크게 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심을 잘못하면은 잃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세금 관련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한 2년 동안은 선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책을 마음껏 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세금 관련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물론 나온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겠지만요. 자, 6월 전에 그렇다면은 이 6월 전에 지금 1월 달이잖아요. 6월 전에 나올 완화 방안이 뭘까요? 자,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취득세 완화 논의예요. 논의. 취득세를 완화한다. 즉,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거래세 완화하고 보유세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거래세,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 강화하는 게 바로 지금 현 정부의 생각인데요. 지금 양도세가 중과가 문재인 정부 때 되다가 1년 단위로 지금 계속 일반 세율을 유지를 하고 있죠. 6에서 45%까지 일반 세율입니다. 최고 6에서 45%. 근데 2주택이면요. 2주택이면 여기다가 플러스 20%. 3주택이면 플러스 30%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현재는 지금 6에서 45% 일반 세율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매년 바꿔서 1년 단위로 일반 세율로 요 위에 일반 세율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5월 9일이 되면 끝납니다. 5월 9일이 되면 이제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요게 다시 1년간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서 6에서 45%까지 일반 세율로 가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놨던 중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건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중과가 유예 1년간 다시 유예돼서 일반 세율 6에서 45% 일반 세율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취득세 완화를 검토하게 되면 양도세도 거의 따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거래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가 잘 되게끔 취득세를 완화해서 거래가 잘 되게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급 대책은요, 그건 추후의 미래의 대책이에요. 중장기 대책이에요. 당장의 시장에 공급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물건들이 원활하게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취득세도 완화하고 양도세도 완화해야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지. 그럼 거래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죠.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인데, 그런데 취득세는 완화했는데 양도세는 그대로 중과로 간다? 다시?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양도세 중과되면 안 내놓습니다, 물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해봤잖아요. 자, 양도세 중과할 거니까 그 전에 매물들 빨리 내놓으세요. 매물들 내놔요. 일반 세율로 세금 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은 중과가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 일부는 급하게 내놔서 팔았지만 대부분의 다수는요, 어떻게 했어요? 보유하고 있었죠. 어차피 세금으로 다 뺏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물건들이 오히려 잠기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실행되면 매물 잠김 심화가 될 것이다. 매물이 시장에서 아예 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은 양도세 중과가 다시 되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11호 대책에서 10월 15일 날 11호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묶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근데 문제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 구 중에서 예전에 최고점, 그렇죠? 예전에 정고점을 아직도 못 올라가 있는 지역들조차도 다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들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죠. 그런 표심의 영향이 있으니 토제를 올 봄 지나서 올 봄쯤 한 3월이나 이때쯤 4월 토제를 어느 정도 일부 지역은 서울의 일부 지역들이나 그런 원성이 잦아있는 지역들을 좀 해제시켜줄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정책이 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나올 거라는 게 씁쓸해요. 예, 2026년은 상승이 확실한 시장입니다. 이거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매매가도 오르죠. 지금 전세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전세 대출 금액도 낮아지니까 까다로워지고, 그러니까 전세로 살던 사람들, 전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을 하니까 월세 값은 계속 올라가고요. 전세는 또 토지거래 허가구로 다 묶여 있으니까 실거주 2년 조건이 붙으니까 실거주를 해야 돼요. 살려면, 거기 들어가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품귀. 없어요, 물건이.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고요. 매매가도 같이 오르고 있는 완전 트리플 상승,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오르는 시장이 된다. 2026년도.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거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인하한다는, 금리 인하. 자, 금리가 지금 제가 항상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방향성. 그러니까 금리가 내일 내리느냐, 아니면 모레 내리느냐,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내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의 방향성, 올라가는 방향성이냐, 내려가는 방향성,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는 지금 세계적인 그 하나의 통화 정책의 하나의 방향이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결국은 될 거고요.
그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풀린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성 하나는 공급의 절대 부족이죠.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실 공급 늘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잘 펴서 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건 과거의 정책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지금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 절대 부족 이 두 가지가 2026년도 시장을 상승 시장으로 오르는 시장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불변이고요. 유동성 공급 부족. 이것은 공급 부족은요. 2029년도 이후나 어떻게 좀 뭔가 해소가 될까? 그것도 확실치 않지만 공급은 계속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물건들이 거래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정부에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거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시장에 해답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무조건 초기 단계에 들어가 이익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될 곳이 우선순위 투자처다. 우선순위에 빠르게 진행될 곳. 지금 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백 군데, 수백 군데 됩니다. 서울에.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기획이든 그 군데가, 그 지정된 데들이 다 진행된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될 것만 되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잡고 안 되면 차순위, 차차순위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1순위 우선순위를 놔두고 차순위, 차차선 순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성이 있는 곳, 사업성이 나와서 주민들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밀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우리가 투자할 곳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요. 다음 주에 제가 실제 사례와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요. 초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익을 얼만큼 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 빌라. 우리가 재개발 시장에 빌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독주택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요. 지금 재건축 시장의 대안으로 규제에서 빠져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규제에서 빠져있는 게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빌라 시장은요, 오피스텔 시장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월세 받는 목적으로 하는 분들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 투자의 목적, 내 재산을 불리려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재개발 시장 빌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 신축 구축이 있으면 신축을 우선순위로 사야 된다. 왜? 신축은 2027년도까지요. 2027년까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축을 사더라도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돼요. 이거 상당한 혜택이거든요. 2027년도까지예요. 자, 그리고 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신축이 월등하게 구축보다 감정평가 높게 나옵니다. 이유는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요, 신축, 빌라에 들어가 사는 분들은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매매가, 전세가가 싸더라도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엘리베이터 주차장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가격이 전세가가 비싸더라도 신축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은 전세가가 낮아서 이 엘리베이터 주차장 없으니까 안 들어와요. 전세가도 낮고 오히려 낮아도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신축을 가야지 재개발 1, 2년 내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구축은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축 빌라로 먼저 투자 대상을 선점하고요. 그리고 없으면 구축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익이 어떻게 극대화가 되는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일 날 수요일 세미나 규제 속 틈새 시장 초기 재개발 지역 선정하는 그런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인플레이션은 세금 없는 세금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죠. 경제학상 받은 노벨 경제학.
인플레이션은 세금은 세금이다.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죠.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의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게 바로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죠. 이 실물 자산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지금 시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세금 없는 세금이다. 밀턴 프리드만 얘기. 자,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